네, 다음 주 월요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사흘 뒤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당초 윤 대통령 선고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그 예상은 빗나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 선거 먼저 나오거나 아니면 동시에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네. 그것은 현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혀왔고요. 그리고 그래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먼저 선고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다만 이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의 적법성 이런 두 사건의 쟁점이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같은 날 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게 된 것은 한 총리 사건 변론이 먼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종결이 됐고, 그리고 쟁점도 윤 대통령 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비교적 빨리 정리됐다 이런 관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국정 공백에 따른 리더십 부재를 빨리 해소해야 된다 이런 판단도 작용한 걸로 분석이 되고, 윤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를 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그리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배경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서로 다른 전망, 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선고기일 지정 공지 이후에 여야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기각하는 게 마땅하지요. 실체적인 거를 먼저 판단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기각이 하는 게 예상이 좀 더 맞지 않겠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왜 선입 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입니까? 자, 결국 여당은 만시지탄이다. 그리고 야당 입장은 윤 대통령 선고기일 왜 지정 안 하는 거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이제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둘러싼 여야 셈법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주당으로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하루가 급한데 한 총리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더 지연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으로서는 한 총리 사안이 단순하고 또 변론도 먼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선고기를 먼저 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선고기일 당장 오늘이라도 지정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 총리 사건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결국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총리 탄핵 심판 주요 쟁점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해 12월 14일에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에 이제 탄핵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장 큰 탄핵 소추 이유는 12월 3일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를 하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했다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상설 특검을 통과시켰는데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또 윤 대통령 관련 특보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고,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제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했다 이런 소추 사유가 제기됐고요. 이에 대해서 한 총리는 이제 탄핵 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자신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적극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통해서 계속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의 한 총리 탄핵 정족수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기준으로 151석이냐 아니면 200석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이 갈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결론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국회에서는 일단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로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정족수를 계산한 거죠. 그래서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은 제적 과반수, 그래서 151석만 넘기면 됐기 때문에 192석 제적 192석 찬성으로 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업무를 대행하는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 탄핵 정족수인 제적 과반수를 적용했다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준해서
재적 3분의 2가 의결 정족수다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된 거죠.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에 이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결국 헌재가 이것도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다만 여권이나 법 쪽에서 주장하는 바를 따르면 헌재가 참고하는 주석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예. 보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도 결국 대통령이 준해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권한 대행으로서 한 부분이다 이런 뜻이고요. 다만 이제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것 그리고 일부 총리 신분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재적 과반수를 정수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헌재 판단을 최종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만약에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게 돼서 한 총리가 이제 대행으로 복귀한다면 지금 최상목 대행의 탄핵 사유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과연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이미 지난달 헌재에서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런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권한 대행도 이미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고 그 조치를 취할 것처럼 했지만 아직까지 임명을 보류한 상태죠. 네. 어떤 정무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한 총리도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이 내용을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해서 위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명이 아마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다만 민주당 등 또 이제 야권에서도 계속 임명하라고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이제 맞물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임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이제 언제 잡히느냐 이것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결정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아마 그 결과를 본 뒤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월요일에 있을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주목받은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고판이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 때문인데 관련해서 여야 입장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 소추안이 8대 0으로 규결되었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테러 협박과 탄핵 협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덕수 대행이 복귀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면서 탄핵 인질극을 반복할 것입니다. 탄핵 중독이라는 집단 관계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 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 엄중한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최상목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의 걸림돌입니다. 누구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자, 결국 그 두 탄핵 심판의 공통점이 비상계엄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덮거나 최소한 묵인 방조했다는 게 탄핵 소추 사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결국 위헌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과정에 한 총리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났다는 주장이거든요. 결국은 이 논리 구조로 볼 때는 헌재가 먼저 윤 대통령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총리 위 행위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이제 커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선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성 여부를 어느 정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주요 쟁점 중에 하나는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실체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선고 결과를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